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는데, 파괴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창조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파괴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창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저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다가 창조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화면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할 때 생활의 활기를 찾습니다. 참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 달이 저에게는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힘듦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의 괴로운 얘기, 저의 고통의 얘기, 저의 힘듦의 얘기를 들을 때 아마 그 사람들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의 아픔과 제 마음의 괴로움과 답답함과 힘든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생활의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부터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해결해 갑니다. 또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또 괴로움을 얘기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또 해결되고, 또 아직도 지금 ing로 되고 있지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면 생활에 활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잘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내 생활이 좀 힘든 가운데서도 에너지를 얻고 힘든 가운데서도 활기를 얻기를 원하면, 여러분 혼자서 마음속에 꽉 담고 있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나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던 막막했던 그 상황에 작은 빛이 비추기 시작할 겁니다. 그냥 그 빛을 따라서 가다 보면 또 약간 나오게 되고 또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만큼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화가 되지 않고 혼자서 모든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 마음을 꼭 닫고 있다.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뭐가 우울증이 만들고, 뭐가 공황장애를 만들고, 무엇이 강박증을 만들고, 무엇이 불안장애를 만드느냐?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이 감정이 점점 억압돼 가시죠. 억압된 것이 왜곡되게 방출되어 나오는 것이 정신증과 신경증과 성격장애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심리, 정신병리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된가 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공기와 같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육신이 건강하려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에서 내 마음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려면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은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누구와 대화하면 좀 편합니까?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라,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온유한 사람. 이것을 공자께서는 인자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석가세존께서는 자비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 인자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배려합니다. 나눌 빼자 생각을 엿자. 배려라. 나눌 빼자 생각을 엿자.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생각을 나누어서, 그 생각을 나누어서 상대방에게 향할 때, 이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듣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가 참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만나기를 좋아할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가 말을 많이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해리 할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애착관계라는 이론을 가지고, 애착관계라는 것은 이 현대 정신 분석학의 존 벌비가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유사한 이론이 대상관계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애착 심리학 이론을 가지고 이 할로우가 과연 이것이 맞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누구에게 실험을 해보았는가 하면 대상이 어린 원숭이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원숭이에게 어미 원숭이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사로 된 어미 원숭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흙급으로 된 어미 원숭이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다에게 꼭 그 우유병을 물러두었습니다. 첫날 이 애기 원숭이는 철사로 된 어미 원숭이와 흙급으로 된 어미 원숭이, 두 어미 원숭이에게 갑니다. 그곳에 가서 우유병에 든 우유를 맛있게 먹습니다. 철사로 된 어미 원숭이를 먹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배가 고플 때 흙급으로 된 어미 원숭이 가서 또 먹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이 애기 원숭이는 그 다음 날엔 철사로 된 어미 원숭이에게 가지 않고 흙급으로 만든 어미 원숭이에 가서 안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기 어미 원숭이에게 가서 안겨 있으면서 또 우유를 먹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어때요? 철사는 어때요? 찹니다.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따뜻함이 없습니다. 냉합니다. 한참을 있어도 냉합니다. 흙급은 어때요? 부드럽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따뜻합니다. 온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실험에서 말하는 것은 이 할로우 박사님이 어린 원숭이는 우유를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따뜻한 어미 원숭이다, 이래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 원숭이와 똑같이 우리 사람들도 부드러운 사람과 함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들은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되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드러운 대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그 상대에게 배려입니다. 나눌 빼자 생각을 였자. 나에게 집중된 생각을 반을 나누어서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대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은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만족시켜 주는 겁니다. 나의 욕구를 자제하고 나의 욕구를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자 하는 욕구를 절제하고 자제해서 먼저 상대방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고 또 상대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은 존재한다. 자기를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속상함이나 내가 억울함이나 내가 답답함이나 나의 걱정이나 나의 고민거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오늘 강의 듣는 여러분이 고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걱정거리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막막함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주위를 돌아보니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할 때 저도 그 사람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담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비전입니다. 우리 부드러운 대화라는 사람 됩시다. 이 커뮤니케이션에도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부커 워싱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살려주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저는 부커 워싱턴이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또한 창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파괴적인 커뮤니케이션은요,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냉혹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격수와 같이 냉혹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그 사람 말을 끊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중간에 끊고 들어가서 그 이야기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대화할 때요, 자기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만 절제할 수 있다면, 이 욕구를 절제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좋은 커뮤니케이션, 좋은 대화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파괴적인 커뮤니케이션은요, 잘라버립니다. 비난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더 남아 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우리가 수많은 대화할 때 아직도 이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남아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또 중간에 끼어들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가보는 경향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제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어때 속으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냐, 저는 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그것을 아는 척 가르치면 이것도 저의 욕구니까 또 그 가로채는 사람 얼마나 자기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놔둡니다. 이것이 파괴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비난 잘하고
못한 자라고. 뭔가 저격수처럼 아주 냉혹하게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말합니다. 말은 다 맞습니다. 중간에 끼어들면 이거 파괴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창조적인 커뮤니케이션은요, 상대방의 기분을 끌어올립니다. 상대방의 기를 살려줍니다. 상대방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하도록 도와줍니다. 상대방이 이 대화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판단받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이게 창조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기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면 될수록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인간의 행복이 뭘까요? 사람의 행복이 뭘까요?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의 사회적 지위를 다 없애고 어른이라는 그 타이틀도 다 없애고 단 한 사람으로, 박민수라는 단 한 사람으로 나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창조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지위를 갖고 있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어떤 위치 갖고 있든지 간에 누군가 나에게 와서 자기 얘기할 때 그냥 어린아이처럼 한 사람으로 자기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것이 창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창조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파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창조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대화할 때 내가 중간에 끊지도 않고, 내가 비판하지도 않고, 또 내가 비난하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렇게 했나, 그와 마음을 함께 나눌 때 이것이 창조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 정말 창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래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